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충래알비입니다. 스포츠 전문적으로 배팅 분석 조합과 종합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종 분석 조합과 분석글을 편하게 보고 싶으면 댓글 링크 확인하세요. 12월 20일 월요일 해외 축구식 경기 비아레알 vs FC 바르셀로나. 이 경기는 원정팀 바르셀로나가 하이라인과 짧은 패스 네트워크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느냐가 첫 단추다. 바르셀로나는 중앙에서 탈압박 후 빠르게 전환되는 패스 연계가 메인 전략이라 템포가 붙으면 수비 블록이 버티기 어렵다. 라민 야말과 다니 올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전환 구조는 오늘 경기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아레알이 4-4-2로 중앙을 막더라도 한번 흔들리면 라인 사이가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야말이 우측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수비를 끌어당기면 반대편과 중앙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올모가 라인 사이에서 한 번만 전방을 향해 패스를 꽂으면 수비는 뒤로 물러나며 박스 앞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페란 토레스는 그 타이밍에 맞춰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마무리 지점을 먼저 잡는 타입이라 찬스 전환이 빠르다. 반면 홈팀 비아레알은 모레노가 내려와 연결을 시작하고 모레이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로 전개 방향을 바꿔야 숨통이 열린다. 하지만 비아레알이 공격 전개를 욕심내는 순간 상대 하이라인들을 노릴 수 있어도 전환 수비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다. 그래서 코메사냐의 2차 차단과 라인 간격 유지가 무너지면 중앙에서 계속 패스가 이어지며 수비가 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은 모레노의 박스 침투 타이밍과 세컨볼 경쟁력으로 한 번쯤 흐름을 끊을 수 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짧은 패스로 압박을 유도하고 탈압박에 성공하면 비아레알은 수비만 하다가 시간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세트피스는 바르셀로나 쪽 디테일이 더 우월한 매치업이라 한 번의 데드볼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바르셀로나가 점유로 조이고 전환 속도로 찌르며 세트피스로 마침표를 찍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결국 비아레알이 버티려면 라인 간격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모레이로의 드리블로 압박을 끊고 반격 빈도를 늘려야 한다. 하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전체 기대값은 원정팀 쪽으로 기우는 매치업이다. 1팀 비아레알은 4-4-2로 버티는 힘은 있어도 중앙 탈압박이 풀리는 순간 라인 사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원정팀 바르셀로나는 짧은 패스 네트워크와 전환 패스 연계로 리듬을 만들고 야말과 올모가 그 변속을 주도하는 팀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점유로 조이고 전환으로 찌르는 쪽이 결국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비아레알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FC vs 에이지 알크마르. 이롬팀 시타르트가 5백으로 버티더라도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흔들리는 순간 측면 균열이 먼저 발생한다. 그래서 원정팀 알크마르는 미난스의 반대 전환으로 아이솔레이션을 만들고 페럿의 프리킥 한 방까지 겹쳐 득점 루트를 다층으로 가져간다. 결국 스코어가 크게 터지지 않아도 원정팀 알크마르가 필요한 순간 한 번에 찍어 누를 가능성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시타르트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폴렌담 vs 스파르타 로테르담. 1위 경기는 빌드업 단절과 하프 스페이스 연결의 차이가 전술적으로 너무 선명한 구도다. 그래서 토른스트라가 내려와 템포를 살리는 순간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찬스를 연속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팀 폴렌담이 전진 연결을 못 풀어내면 흐름은 원정팀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리 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폴렌담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에스턴 빌라 v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홈팀 아스톤 빌라의 9연승 기세가 단순 분위기가 아니라 경기력의 완성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의 강도가 올라가고 원정팀 메뉴의 빌드업 선택 시간을 지워버릴 가능성이 크다. 원정팀 메뉴는 3백으로 후방 숫자는 확보하지만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앙 통로가 열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 틈이 열리면 홈팀 아스톤 빌라는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잡는 시간이 길어지고 찬스가 연속으로 누적된다. 특히 맥긴이 전방으로 전진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진입하는 순간 원정팀 메뉴의 중앙 지역이 열리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틸레만스가 전진 패스의 각도를 만들어주면 와킨스의 라인 브레이킹이 바로 위협으로 바뀐다. 홈팀 아스톤 빌라는 측면에서 폭을 넓혀두고 중앙으로 접는 전개가 자연스러워 수비 라인을 한 번씩 찢는 장면이 나온다. 반면 원정팀 메뉴는 최근 수비가 정렬되기 전에 실점 루트가 먼저 열리는 흐름이라 초반 실수 하나가 치명적으로 커진다. 원정팀 메뉴가 반격을 하려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전진 패스로 쿠냐를 살려 역습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홈팀 아스톤 빌라가 압박을 계속 유지하면 그 역습의 출발점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마운트가 압박으로 커버하려 해도 타이밍이 한 번만 어긋나면 오히려 그 뒤 공간이 비어 파이널 서드 노출이 더 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메뉴는 개인 기량으로 한 번은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수비가 버텨줘야 의미가 생긴다. 문제는 최근 원정팀 메뉴가 실점 이후 라인이 더 흔들리며 수비 간격 붕괴가 연쇄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홈팀 아스톤 빌라가 선제 득점을 잡는 순간 경기 운영은 더 편해지고 추가 득점 찬스는 더 자주 열린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아스톤 빌라의 압박 강도와 파이널 서드 침투가 원정팀 메뉴의 약점을 정면으로 때리는 매치업이다.
전체 흐름을 감안하면 홈팀 아스톤 빌라 승리 시나리오가 가장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1홈팀 아스톤 빌라는 지금 템포와 응집력이 동시에 올라온 상태라 경기 흐름을 주도할 힘이 충분하다. 원정팀 맨유는 수비 조직과 압박 타이밍이 흔들리면 파이널 서드 노출이 커지고 그 구간이 곧 실점 루트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홈팀 아스톤 빌라 쪽 승리가 더 설득력 있는 그림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아스톤 빌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하이덴하임 vs 바이에른 뮌헨.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싸움만 잘 분석하면 정답이 보이는 경기라 판단된다. 홈팀 하이덴하임은 측면 공간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대2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수비가 급격히 흔들린다. 반면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양쪽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2명씩 배치해 폭을 계속 늘리는 전술이라 상극인 상황이다. 그래서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이 측면에서 오버래핑 타이밍만 맞추면 크로스가 아니라 컷백으로 더 치명적인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홈팀 하이덴하임은 지금까지 총 30실점을 허용했고 경기당 평균 2.14실점을 허용 중이라 수비 조직이 버티는 시간이 길지 않은 흐름이다. 그리고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홈팀 하이덴하임 수비진들이 경쟁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이 박스 안에서 끝내는 능력도 좋지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며 이선 침투를 열어주는 움직임이 더 무섭다. 그래서 홈팀 하이덴하임이 중앙을 잠그려 할수록 측면에서 숫자 열세가 터지면서 박스 앞 라인이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리세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면 반대 전환이나 컷백으로 리듬을 바꾸는 장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고레츠카의 후방 침투는 수비가 시선을 한번 빼앗기는 순간 바로 결정적인 세컨 라인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도 홈팀 하이덴하임은 피링거를 앞세워 전환 한 방을 노릴 수 있지만 문제는 전환으로 나가도 뒤에 받쳐주는 숫자가 부족해 마무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홈팀 하이덴하임이 라인을 내리면 내릴수록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은 박스 근처에서 패스 각을 계속 쌓아두며 기다렸다가 찌르는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초반 20분에 선제 득점이 나오면 홈팀 하이덴하임은 전술적으로 더 앞으로 나와야 하고 그 순간부터 실점 리스크가 폭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팀 하이덴하임이 버티는 시간이 생기더라도 측면 1대2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박스 안에서 숫자가 부족해진다. 결국 이 매치업은 측면에서 깨지고 박스 안에서 끝나는 경기다. 따라서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 승리가 성립되는 전개 근거가 충분하고 다득점 흐름까지 열어둘 만한 구도다. 1위 경기는 전술적으로 측면 숫자가 승부를 가르는 구조다. 홈팀 하이덴하임은 1대2 구도가 반복되는 순간부터 수비 조직이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고 실점 데이터도 그 불안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원정팀 바이에른 뮌헨이 폭을 넓혀 찬스를 쌓으면 박스 안에서 케인이 마무리로 답을 내는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다. 결론적으로 홈팀 하이덴하임 패가 성립되는 그림이 깔끔하게 나온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강추. ACF 피오렌티나 vs 우디네세 칼초. 이 오늘은 전술보다 다리 힘이 먼저 말해주는 매치업이다. 홈팀 피오렌티나는 일정 부담과 무승 흐름이 겹치면서 경기 내내 강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원정팀 우디네세가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흐름을 고정하면 승리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피오렌티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엘체 라요 vs 바이카노. 이런 정팀 라요는 강행군 일정이 누적된 상태라 경기 내내 같은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라인 간격이 멀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홈팀 엘체가 하프 스페이스와 세트피스로 찬스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결국 홈팀 엘체 승리가 성립되는 그림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 경기는 그 가능성을 주목해보자.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엘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강추. 모로코 vs 코모로스. 1홈팀 모로코는 조직력 기반의 패턴 플레이가 이미 올라와 있고 그래서 경기 흐름을 계획대로 끌고 갈 힘이 있다. 반면에 원정팀 코모로스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약한 편이라 한번 흔들리면 연쇄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팀 모로코가 측면 원투와 침투 패턴으로 균열을 만들고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모로코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제노아 CFC vs 아탈란타 BC. 이 경기는 펄스9이 만들어내는 중원 숫자 우위가 가장 먼저 승부의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아탈란타가 스카마카를 내렸으면 홈팀 제노아의 더블 볼란치가 순간적으로 2대3 구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노아가 중앙을 지키려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묶어두면 덱 케텔라에르가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공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반면에 제노아가 전진 압박으로 끊어내려 하면 스카마카의 하강 움직임이 탈출구가 되면서 압박을 한 번에 풀어낼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원투패스의 타이밍이며 아탈란타는 2대1 조합으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흔드는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다. 제노아 수비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맞추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로 찔러 넣는 한 번의 패스가 1대1로 바뀔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제노아는 라인을 내리면 내릴수록 박스 앞은 단단해지지만 슈팅 억제 대신 점유를 내주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노아는 스탄치오의 킥으로 전환 속도를 올리거나
세트피스로 단발성 득점 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남아있다. 하지만 아탈란타는 수비 숫자를 갖춘 3백 구조라 세트피스 이후 세컨볼 경쟁력까지 포함해 재차 공격을 이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또한 파살리치의 후방 침투는 제노아 수비가 시선을 전방에 두는 순간 박스 안 숫자를 늘리며 마무리 확률을 끌어올리는 요소다. 데케텔라에르는 볼을 오래 끄는 타입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템포를 올리기 때문에 제노아 입장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더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스카마카가 내려오며 센터백을 끌고 나오게 만들면 그 뒤 공간을 파고드는 침투가 연쇄적으로 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구조가 한 번만 제대로 작동해도 제노아의 수비 라인은 소통이 급해지고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면서 실점 확률이 급상승할 수 있다. 게다가 교체 전력에서도 아탈란타가 우위라 전반이 답답해도 후반 60분 이후 템포를 재가동할 카드가 남아있다. 그래서 제노아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력 부담과 집중력 흔들림이 겹치며 오히려 아탈란타 쪽 결정적인 장면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펄스9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원투패스로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는 팀이 더 유리한 퍼포먼스를 가져갈 그림이 1위 경기는 펄스9 변칙이 만들어내는 중원 우위가 가장 큰 분기점이다. 그래서 스카마카의 하강과 대 케텔라에르의 라인 사이 장악이 맞물리면 제노아 수비는 오프사이드 라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교체 카드까지 포함한 운영 싸움에서도 아탈란타가 유리한 흐름이라 원정팀 승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제노아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레알 베티스 vs 헤타페 CF 원정팀 헤타페는 전방 침투 시 세컨드 라인의 커버가 느려 터진다. 그래서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 패턴에 쉽게 당하며 무너진다. 홈팀 베티스는 이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전술 구조를 갖고 있다. 로셀소가 역습 타이밍을 잡아 하프라인에서 전진한다면 원정팀 헤타페의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릴 공산이 크다. 특히 5-3-2는 미드필더가 한 박자 늦으면 센터백 앞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구간이 한번 열리면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그래서 홈팀 베티스는 로셀소의 전진 드리블이나 첫 패스 한 번으로 수비 블록을 뒤집는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로드리고 리켈메가 측면에서 볼을 들고 들어오면 수비가 끌려 나오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가 더 선명해진다. 하지만 원정팀 헤타페도 5백으로 박스 안 숫자를 채우는 팀이기 때문에 단순한 크로스만 반복하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홈팀 베티스는 빠른 전환에서 컷백 타이밍을 먼저 잡고 박스 정면 슈팅 각을 열어야 한다. 에르난데스가 박스 안에서 위치를 선점하면 한 번의 찬스가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원정팀 헤타페는 우체를 활용한 직선적인 전개로 반격을 노리겠지만 공격이 길어질수록 세컨드 라인 폭기가 더 늦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팀 헤타페가 초반에 라인을 낮춰 버티면 전반은 답답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전개가 답답해질수록 결국 전환 한 번의 가치가 커지고 그 한 방을 쥔 쪽은 로 셀소가 있는 홈팀 베티스다. 특히 원정팀 헤타페의 미드필더 커버가 늦는 순간이 나오면 수비 블록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면이 현실적으로 열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역습 타이밍을 먼저 잡는 홈팀 베티스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베티스 승리가 성립될 수 있는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 이런 정팀 헤타페는 전진 이후 커버가 늦어지는 순간이 치명적이고 오늘은 그 약점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매치업이다. 홈팀 베티스는 로 셀소가 전환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 경기의 결이 달라지며 역습 한 방으로 승부를 끝낼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홈팀 베티스 승리 쪽으로 더 설득력 있게 연결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